콘센트 부분에 이것이 이제 그 카페시터 구조가 돼가지고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데요. 천장에 이제 분기선 같은 것도 이렇게 콘센트 구조로 해가지고 천장이 이렇게 분기하잖아요. 제품을 그럼 이게 좀 두터워야 됩니다. 전기가 두꺼우냐의 정도를 따라서 두꺼운 정도를 따라서 전기가 많이 축적되고 적게 축적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금속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뭐 구리줄을 틱틱틱 감아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도 되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이거를 약간 현재보다 두텁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콘센트가 자꾸 고장나는 원인 넓다 그래서 이것은 두터운 건 아니다. 두텁게 하면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된다. 올록볼록하게 만들거나 구리줄을 구워주거나 뭐 다양한 형태의 현재보다 두텁게 만드는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이거 기술 보강하셔야 돼. 이것도 이걸로 이제 금속 배터리를 만들 수 이런 형태로 금속 바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리줄을 딱 구워주면 거기 금속 배터리가 되는 수십 개 수천 개 만들어 가지고 연결 구조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연결 구조로서 그렇게 해서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 카패시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에서 만약에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전기 어떤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이렇게 또는 이렇게 여러 겹 한두 겹이 아니라 한 개짜리 큰 덩어리가 아니라 수십 겹도 괜찮아요. 여러 겹의 연구자석 구조를 넣는다.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스피커 같은 데는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스피커 뭐 연구자석에 들어가는 데는 이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구자석 자체를 만들 때부터 일단 어떤 가루 구조부터 대중소 만들어가 이렇게 만들면 연구자석의 파워가 세진다는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 연구자석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자석도 마찬가지고요. 떠나서 이거를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수십 겹을 층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대중소 먼저 서로 이렇게 대중소 두께가 틀리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연구 자석으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이렇게 똑같은 균일한 크기가 아니라 크고 작은 것이 들어가면 그것도 동일한 기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따라 연구 자석을 쓰시고 또는 모터나 발전기 또는 스피커 연구 자석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 구조에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 어떤 그 자동차 회전축이나 이런데 그 회전 돌아가잖아요. 어차피 연료가 뭐가 됐든 그러면 그 안에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해놓으면 거기 이제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전기가 생산될 때 그 어떤 송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를 생산했으니까 그럼 전기 생산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이 되어서 멀리 갑니다. 한전 같은 데서 이렇게 전기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해갖고 멀리 보낼 때도 이 어떤 전기에서 이런 전기선을 쓰거나 통신선, 동축 케이블에서 통신선을 썼을 때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주파수 방식으로 유선 안에서 주파수로 구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A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 직전의 선에도 들어가, 광섬유선에도 들어가. 빛이 이렇게 중폭하는 구조로 이렇게 광섬유선의 사이즈를 대중소라며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안에 해가지고 빛을 중폭화 주파수 방식으로 광이 바뀌게 되는데 이 같은 기술을 쓰시면 보다 장기적으로 중폭 구조 없이 멀리 갈 수 있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현재 동축 케이블 안에 이렇게 규격형 전기선은 두텁게 또는 구리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전기선 이렇게 어떤 통신선을 현재보다 외피만 튼튼하다면 보다 얇게 규격화되어 있는 동축 케이블을 얇게 만들어서 하나의 케이블 안에 어떤 그 구리 회선, 특히 신경 어떤 구리 회선으로 쓰인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러 개로 들어간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제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 인터넷 제공하잖아요. 동축 케이블 가지고 그 안에 회선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신청할 때마다 2개짜리 주세요. 4개짜리 5개를 그거는 이제 신호를 각각 분산을 시켜갖고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각 도로로 교통이 이제 분산이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 한 개는 무슨 수많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1년 번호를 탑재해서 그 안에서 나중에 다시 조립을 합니다. 뭐 그런 구조로 보내도 되고, 하나는 뭐 영화 다운로드, 하나는 인터넷 뱅킹, 하나는 뭐 방송, 뭐 이렇게 하나는 통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동축 케이블선이라든지 모든 신호선, 통신선에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는 뭐 두껍게 약간 그 신호선이 두꺼운 거, 통신선이 약간 더 두터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두께도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통신선이 전기선 안에, 하나의 전기선 안에 모든 전기선으로 쓰이는 전기 피복 안에 어떤 거기도 각각 이렇게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구리선이 대중소 들어가면 서로 이렇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바꿔서 송전 구조 없이 멀리 보낼 수 있고요. 이건 한전이나 기타 모든 전기 송전 방식일 수 있습니다. 모터 직전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 모터 직전에선에 이렇게 일정 구간을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바뀌면서 파워가 굉장히 세지는 이런 모터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터 자체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거나 연구 자석도 서로 이렇게 여러 겹, 한 겹이 아니라 수십 겹도 괜찮아요. 여러 겹의 연구 자석을, 겉으로는 이제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가 실질적으로 여러 겹이거나 수십 겹 이런 연구 자석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 자석 안에도 이제 처음 연구 자석 만들 때부터 대중소 가루 구조를 틀리게 해서 연구 자석을 제작하시면 파워가 세지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연구 자석을 만드실 때 약간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에 그걸 하나의 제품으로 결합시키면 이것도 파워가 세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발전기에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의 선을, 약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이렇게 다른 데보다 두텁게 만들어주면, 그게 이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 카패시터 구조를 가진다 그랬죠. 일종의 금속 배터리가 되는 거죠. 이 금속 배터리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MLCC 기술, 삼성이 됐던 MLCC 기술을 애써서 금속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얼퉁불퉁하게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뭐 동그랗든 네모나든 나노 구조로 만들었던 바 형식으로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된다는 이 기술을 따라 MLCC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많은 MLCC 기술을 이렇게 배터리 기술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쓸 배터리에 의해서만 쓰는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MLCC뿐만 아니라 모든 배터리 구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2차 전지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수천 개 만들었다. 이게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서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쓰면 발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양을 많이 쓰면 그것보다 많은 배터리에서 이게 전기를 갖다 쓰는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걸 이제 기반으로 가정용 이게 110이나 220을 공급하시는 이런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1차 전지라도 이런 거다 그러면 1차 전지라도 숫자 모이면 크죠. 뭐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서 12.5V를 공급하는 이런 배터리로 만드시든지, 이렇게 언오프 구조를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게 되고요. 몇 개의 전기를 쓸지를 갖다 씁니다. 이렇게 해서 큰 전기를 만들어내거나 작은 건전지 방식, 이렇게 작은 건전지라도 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발전기에서 기존에 뭐 석유 방식으로 발전한다.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할 때 거기다가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이게 그 발전기와 축전기,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같이 달아있는, 이렇게 그때 미리 이제 전기 석유를 돌려가지고 하든 뭐 발전기 돌려서 전기를 미리 축적해는 이런 그 하이브리드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가정용 110이나 220에 기타 다른 곳에 어떤 석유 돌려갖고 발전 돌리지 않더라도 거기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2차 전지에도 충전할 수 있어요. 이런 하이브리드 발전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용하겠죠? 이게 연료가 각각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수천간 막 연결을 해가지고 가정용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이건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다 그러면 수천 개 연결, 수만 개 연결해가지고 수백 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용량을 따라 가격이 틀릴 거고 가정용이 110, 110, 200개씩 꽂아갖고 충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비상시에 그것을 다시 인버터 발전기처럼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버터 발전기는 발전기를 이렇게 속유사하고 돌려야 되지만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가정용을 충전했다가 비상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 시장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됐든 현대기아차든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제 기술입니다. 삼성이나 현대기아차 제 기술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 기술인 모터 회전축, 헬리콥터 회전축이다. 아니면 모터 같은데 회전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 프로펠러 회전축. 여기다가 일정 부분을 밴딩식으로라도 두터운 부분을 뭐 보통 원형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만들어 놓으면 회전 파워가 세집니다. 거기 축적이 돼가지고 너무 무거우면 안 되겠죠. 밴딩식으로라도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를 스크류식으로 이런 형태로 스크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 회전 파워가 세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터 어떤 전 세계 모든 모터 회전 헬리콥터 드론 배 프로펠러 어떤 가정용 산업용 모든 모터 기술에서 회전축 돌리는 기술에서 자동차 회전축 이런 것들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다는 보장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또는 여기다 울퉁불퉁하게 약간 살짝 만들어주면 거기도 힘이 축적되어서 회전 파워가 세집니다. 울퉁불퉁이라는 것은 뭐 간격별로 울퉁불퉁 거기에 힘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금속 부분에 금속 아니더라도 돼요. 다른 것도 플라스틱도 되고 뭐 기타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런 것에 비트잖아요. 드릴 비트인데 이것을 회전 간격이 똑같아요. 그럼 이 회전 간격을 이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끝으로 갈수록 촘촘히 회전 간격을 배치하면 파워가 세진다는 제 이론을 따라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땅을 파든지 파는 이렇게 전동 공구에 이 기술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이것도 회전 간격이 똑같죠. 이런 나사가. 그럼 이거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끝에 가서 이것도 그러면 석고보드에도 잘 박히고 콘크리트도 잘 박힙니다. 이런 이게 나사를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 십자나 일자 있죠. 그럼 여기에다 위에다가 약간 두텁게 만들어줘 가지고 돌릴 때 파워를 실을 수 있도록 오돌두툴하게도 만들어도 되고요. 약간이라고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오돌두툴하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울럭불럭하게. 근데 여기다 약간 두터운 언덕이라도 만들어주면 이게 파워가 이렇게 실려서 잘 조여주고 풀어줍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인데 모든 그 수도 체결 볼트에서도 그렇고요. 볼트를 찾아보려니까 볼트가 있구나. 볼트도 회전 간격이 똑같죠. 그러면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회전 간격을 볼트는 너트가 있는데 잠그다 보면 이게 잘 풀러지죠. 그러면 이렇게 윗부분으로 갈수록 잠그는 부분에 있어서 회전 간격을 넓게 만들어주면 이것도 잘 잠기고 잘 안 풀러집니다. 여기서 모든 뭐 수도 체결 부품 이렇게 나사선 들어가는 데는 이 기술을 다 쓸 수 있고요. 수도 부품들에게 이렇게 잠글 때 그 잠그는 부분은 회전 간격을 넓게 한다. 수도 싱크대 주방 수전에도 보면 밑에 플라스틱 잠그는 부분이 자꾸 풀어져서 애먹죠. 거기도 이제 회전 간격을 윗부분으로 잠그는 부분을 넓게 만들어주는 게 잘 잠기고 안 풀어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회전 부분을 이렇게 잠그는 부분을 살짝 사선으로 올려주는 이런 기술, 그러면 거기에 딱 잠겨지죠.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트 부분인데 너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위에는 이제 너트가
이 볼트에 결합되어서 잠기고요. 밑에 부분을 약간 넓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보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게 잘 안 풀어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선 안에 있던 제가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구리선을 많이 감아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자동차 돌아가니까 회전축이 거기다 서로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을 놓고 이렇게 발전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석유 방식이 됐든 수소, 가스가 산소가 됐든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이 회전축을 돌릴 수 없을까요? 돌릴 수 있다면 거기에도 역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나 아니면 한 덩어리 큰 연구 자석이 아니라 또는 여러 겹 수십 겹의 연구 자석을 또는 크고 작은 이런 연구 자석을 배치해서 생산합니다. 전기를 딱 걸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연료가 뭐가 돼도 회전축을 돌린다는 거죠. 20m, 30m, 100m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돌릴 수만 있다면 300m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감아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연구 자석을 갖다 거기다 감아도 해도 되는 연구 자석은 좀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구리선이 돌리는 게 더 낫겠죠. 거꾸로 이렇게 하셔도. 전기선, 송전선은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생겨납니다. 이렇게 이제 풍력 발전기 같은 것도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물레방 풀먹기 수력 발전도 똑같이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회전축을 돌려준다. 뭐 이렇게 풍력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렇게 물레방아니까 옆으로 어느 쪽에서 방향을 해도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풍력 발전을 회전축을 돌려요. 돌아가는 힘으로. 그럼 거기에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 같은 연구 자석들이나 또는 여러 겹, 수십 겹의 연구 자석을 감아놓고 이렇게 해서 풍력 발전합니다. 수력 발전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수력 발전할 때 바닷물이나 이런 것들을 끓여가지고 2m, 3m짜리 또는 5m짜리 수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그걸 바닷물을 끓여서 다시 회전해서 다시 나가더라도 회전해서 나가더라도 설계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약간의 모터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끓여 드셔 뭐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수력 발전을 통해 나오니까 공짜 전기로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바닷물이나 강물 같은 걸 끓여들여서 물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물레방아식으로 돌려서 동일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뭐 소금물이다. 그러면 소금물이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게 소금물이 왜 바닷물이 되겠죠. 보통 바닷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소금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금속을 얇은 거를 수없이 많이 배치해놔요. 그러니까 전기선을 한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한 금속당 캐놓고 전기를 딱 걸어줘요. 전기를 걸어주는 이 기술이 참 중요한데 서로 굵기가 틀린 그리고 그 금속판은 오돌도털하면 좀 더 많이 이렇게 전기가 생산됩니다. 금속판이 오돌도털하게 만들어주면 바 형식으로도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전기선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기만 하면 이렇게 전기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엄청 많이 생깁니다. 전기를 확 걸어줘요. 그럼 전기가 전기를 당기는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된다. 이거를 이제 수천 세트, 수만 세트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물 들어간다, 바닷물 들어간다, 금속 들어간다, 전기 걸어준다, 전기선 연결한다. 이 구조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게 이런 배터리를 이제 만드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액체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액체 배터리를 물에다가 전기를 축적해서 물 감전 사고 나잖아요. 그럼 축적할 수 있다는 거겠죠. 축적이 안 되면은 사라지면은 그렇죠. 그 감전 사고가 안 일어나겠죠. 금속에도 만졌다가도 이렇게 전기 얼마 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금속에다가 전기가 저장이 되니까 그렇겠죠. 저장 안 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금속 배터리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뭐 이런 구리 바다 그러면 바에다가 이렇게 구리를 감아놔도 여기 이제 저런 구조만 갖추면 이걸 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쓸 배터리에서만 이게 전기를 쓰면 이렇게 전기가 축적 이제 저런 구조를 가져서 전기가 안 도망가게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배터리에서만 쓰고 이걸 이제 슈퍼 카패시터로 만들어서 기존에 2차 전지를 가진 자동차와 같이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다. 뭐 거기서 자동차 돌아갈 때 풍력이나 자동차 회전축 돌려가 전기를 생산하거나 해갖고 할 수 있고 드론이나 비행체 같은 데도 이렇게 전기 생산 구조로 들어가서 2차 전지 같이 결합해 가지고 이것도 금속 배터리로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기 어떤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노 구조로 대중서 이렇게 수없이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모양은 상관없어요. 바 형식으로 돼. 이거를 이제 그럼 여기 두터운 부분에 전기가 더 많이 축적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콘센트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여기도 오돌두돌하게 막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게 이제 전기가 축적되는 거예요. 이걸 좀 얇으니까 두껍게 만들라고 이걸 자체로 이제 금속 배터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걸 자체가 카패시터 전기가 축적된다. 그래서 천장에 있는 분기선으로 사용했을 때 전선 피복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기 딱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꽂기만 하면 이렇게 전기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분기하도록 2개나 3개 뭐 개가 있겠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콘센트 방식이죠. 그러면 이 안에 이런 부품들이 전력을 이제 충분히 축적에다 나눠줘야 되니까 이런 두터운 부분이 들어가는 거겠죠. 금속 부분이 이제 구리가 됐다. 그러면 그런 저런 구조를 같이 이제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현재는 이 부분을 콘센트 방식을 이렇게 만드시더라도 이런 금속 바를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런 구조를 여러 개 나가지고 그럴 때 전기를 분기하는 분기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콘센트도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고요. 현재 있는 콘센트 이거 두텁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누전 차단기를 콘센트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부분도 두껍게 만들거나 구리줄을 구워주거나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두껍게 울퉁불퉁해도 거기에 전기 축적된다는 거죠. 전기나 열이나 냉기가 축적됩니다. 화목난로 같은 데나 히터기 같은 데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구리줄 약간 금속판에다 구리줄을 구워 가지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면 히터기 같은 데 오븐 같은 데도 열이 축적되고요. 아니면 뭐 그렇게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 냉기가 축적되죠.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금속판에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콘센트를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해서 밑면을 넓게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누전 차단기를 콘센트에 장비했더니 이걸 보고 또 참담합니다. 왜 남의 기술을 못 들어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따다는 거예요. 기술도 모르면서. 전기 입력 출력선이 똑같아야 되는 걸 깨봤더니 이걸 그대로 연결 안 하더라고. 아니 이쪽 선은 두껍고 이쪽 선은 얇으니 이게 전력의 불일치로 입력 출력이 얇으니 이게 작동 이게 불날 뻔해서 내가 2개를 딱 뺐잖아요.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요. 이게 참 이거 또 하면 이걸 두껍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실 건가? 여기다 다시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는 기술도 모르면서 이렇게 남의 이렇게 제품을 만드시나 기술을 가지고 여기다가 하면 또 이렇게 만드실 건가요? 참 이게 어이상실입니다. 네. 여기다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다 누전 차단기 남의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어이상실이죠. 왜 남의 기술을 가지고 멋대로 기술도 모르면서 멋대로 만들어 갖고 그거 한번 사봤어요. 시험 삼아서. 근데 불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탄냄새가 나더라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액체 배터리 얘기했죠. 물에다가 금속 덩어리, 뭐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알갱이를 많이 넣거나 바 형태로 넣어주고 상관없어요. 금속 덩어리를 넣어주면 여기가 금속 플러스 물, 이렇게 액체에다가도 전기가 축적되지만 액체 플러스 금속이 갖고 금속 액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미니 구조로 가져가도 되고 이런 것을 수없이 수천 개 수만 개 연결해서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쓸 배터리에서만 쓰는 금속 액체 배터리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납축전지 같은 데를 제가 자동차 시동 배터리를 쓰죠. 납축전지를 보통 쓰는데 그걸 현재보다 수소산소가 많이 나와서 폭발 구조가 항상 있어요. 과열해가지고 과충전되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럼 현재 있는 거를 여러 개로 나누자. 여러 개 납축전기를 여러 개로 한 개 들어갈 거 5개 뭐 4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분리할 수 있게 해서 거기다 축적해서 캠핑용으로 쓰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작은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가 과축 어떻게 상대적으로 수소산소가 덜 발생하겠죠. 그럼 한꺼번에 많이 모였다 폭발하는 구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열 구조가 없어요. 그럼 과열하면 그럼 야 이게 납축 전지에다가 전기를 제갖고 이렇게 휴대폰도 충전 몇 프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과충전되면은 딱 그쪽을 갖다가 전기가 지가 스스로 차단되게 만들어주자. 전지 자체 또는 자동차에서 그렇게 하자. 이걸 했더니 LG에서 박람회에서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납축 전지라든지 전지 구조 이건 다른 전지에도 제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과충전은 방지 폭발을 위해서 과열되지 않게 전기를 차단시키는 기술을 쓴다는 거예요. 어이상실했어요. LG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벙치잖아요. 이게 내 기술이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많이 나오는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엄청 광고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 카이스트 하나 에이서 기술도 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에이서 레이더 좀의 면적이 크니까 그러면 레이더 소자를 최대한 배치하기 위해서 대중소의 개념을 소자를 많이 배치하면 숫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거기다가 기반으로 해갖고 영상 레이더로 쓸 때 디지털 이렇게 전파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전파가 많은 게 숫자가 많이 보내야 되니까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한다는 거죠. 이가 TV 화소수다 그러면 TV 화소수 스마트폰 액정도 되겠죠. 이렇게 액정화면 화소수를 대중소 들어가면 촘촘히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CPU다, GPU다, 뭐 이렇게 D램이다 그럼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가.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스마트폰은 면적에 제한이 있잖아요. 대중소로 들어가가지고 CPU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CPU나 GPU 자체 부품에 있어서 코어를 대중소로 만든다. 캐시 메모리를 대중소로 만드는 ALU를 대중소로 만드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대중소로 들어가게 한다. 거기도 이제 일정 구역을 전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어떤 항상 최고조의 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이 쓸 때만 전기를 연결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발열을 통제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지스터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CPU 같은데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뭐 CPU 아니라 이렇게 GPU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고요. 대중소로 하면 소자리가 숫자가 많이 들어가서 정보 처리가 좋죠. D램도 이렇게 D램도 소자리를 대중소로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요. D램 자체를 했는데 D램도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D램을 하시는데 그거를 소자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면 보다 촘촘히 소자리는 단가가 좀 싸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죠. 또는 크고 작은 것이 들어가서 D램을 구성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D램 같은데 제가 D램에다가 자그마한 플래시 메모리를 좀 달아준다든지, 이건 뭐 CPU, GPU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쉽게 해발되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자라는 게 제 기술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D램에다가 HBM이나 이런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이거는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좀 주자. 플로팅 게이트는 이제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 조금이라도 줘가지고 거기다 정보를 축적해서 하면 휘발하는 이런 D램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D램이든 HBM이든 전체 크기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작은 면적 대비에 대해서 최대한 집적하는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CPU 자체에다가 어떤 그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줄 수도 있다. CPU 자체나 GPU 자체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줄 수 있다. 그것도 대중소로 플로팅 게이트가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할 수 있다. 네, 그걸로 이제 기억을 거기다 심고 거기다 정보 저장하고 부르면 좀 속도가 빠르겠죠. 하나된 제품 안에서 그러거나 약간 떨어진 지역 기판 안에서 메모리 이제 메인보드 기판 안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가능하다. 떨어져서 배치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이제 컴퓨터를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팅 프로그램이 이제 뜨잖아요. 그럼 이제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거기 이제 운영 체제를 어떤 걸 쓸지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로 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돈 내셔야 돼. 이거 쓰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엄청나게 부팅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다. 그럼 플래시 메모리를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플로팅 게이트를 이게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배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분산해서 처리하고 빨리 처리하는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고요. 플래시 메모리 크기 자체도 대중소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HDD다. 그럼 HDD도 큰 거, 대중소로 들어가서 소자리가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HDD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게 결합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분산해서 거기를 처리합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하드 디스크를 100군데로 쪼개가지고 1000군데도 괜찮아요. 10,000군데도 괜찮고 거기다 정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저기다 놓고 1년 번호를 탑재해서 분산 처리해 갖고 저장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창고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창고에 이렇게 물건이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되려면 힘드니까 창고 100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빠르게 그냥 저장을 해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1년 번호나 암호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있는 HDD 같은 데에다가 또는 그 어떤 그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 주는 것,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급한 저장을 일단 거기다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정보를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지금보다 엄청 빨라질 거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이나 모든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거나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구조를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3D 반도체 만들 때 제가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여기 축적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전기선이든 통신선으로 쓰든 여기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전기가 축적될 수 있다. 여기 이렇게 축적되면 이제 굉장히 신호가 세게 거기에 축적이 된다 하니까 세지죠.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뭐 3D 반도체 카패시터 없는 구조를 말씀하실 텐데 여기서 전기선 자체 구리선이 되겠죠. 보통 반도체 안에서 거기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그쪽을 이제 카패시터라 만들어준다. 뭐 디램 같은 데는 약간 현재 디램이 리프레시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전화를 얼마 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디램만 카패시는 건 아니죠. 카패시터가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 HBM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다가 일정 금속 부분을 약간이라도 좀 두텁게 만들면 거기 전화가 좀 더 많이 축적될 거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두텁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금속 배터리가 되는구나, 카패시터가 되는구나, 이 기술 말이죠. 그거를 그러면 이제 네 군데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이렇게 전화가 많이 축적되니까 리프레시가 상대적으로 덜하겠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8군데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금속을 두텁게 해서 전화를 많이 축적시켜주면은 지금의 디램 구조는 메모리 반도체, HBM이 됐든 모든 디램 구조 완전히 틀려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카패시터는 거기에 디램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카패시터를 쓰시는 모든 구조에 이 기술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캐시 메모리에다가 플로팅 게이트를 주자 그랬죠. 캐시 메모리는 보통 SRAM도 사용하시는데 캐시 메모리에다가도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주거나 플래시 메모리를 좀 티끌만한 걸 탑재를 해서 가격을 맞추고 그래서 이렇게 휘발하는 약점을 극복하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CPU든 GPU든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거나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주셔서 제품을 새로 설계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대중소로 들어가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캠페인성,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